안녕하세요. 조철 박사 통통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컨텐츠로 글로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마는요. 코로나19 생존 경쟁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분들이 한 얘기하고 저가 보는 인사이트를 갖다가 조철 박사 보는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유통기업 중에 벌써 5월달이네요. 117년의 역사를 가진 유통기업 JCPenney가 파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비척척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쪽으로 안 가겠죠. 전자상거래 온라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은 100년 전통의 기업을 도산하는 환경. 물론 이제 기업들도 이 경쟁 전략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통 있는 기업이 영원히 기업은 고잉 컨선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전통의 대형 유통기업과 제조기업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고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항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운항이 재개 가능성이 희박했지만은 서서히 6월 달부터 지금 항공권 티켓이라든가 단체 여행을 갖다가 부킹을 갖다가 판매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있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인데 워낙 자신이 움직이는 자금이 한 158조 원 정도를 갖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기업들에 이제 돈을 했는데 워렌 버핏이 항공, 호텔 관련주, 모든 IT 관련주에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지금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당분간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지금 저점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짐 로저스도 워렌 버핏 지금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캐시플로, 유동성 자금의 확보가 너무 중요해졌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보면은 대기업군, 중견, 중소 상관없이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3개월을 어떤 현금 캐시플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은 최소 1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버티는 힘, 굳히는 힘, 재건하는 힘, 여기서 또 수요 창출해서 혁신하는 힘이 필요한 시대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상반기가 진행 중이라 한번 쭉 보니까 2020년의 팬데믹은요, 세계 대유행은 어떤 코로나19의 전염병이라든가 이게 떠나서 모든 우리 인류의 생활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라든가 어떤 이게 혼란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이클상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시작해갖고 지금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대대적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폭락되죠. 근데 예상외로 주식은 파탄이 아니라 일부 지금 또 상승하는 기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아세안 시장은 금리가 3%, 5%, 8%까지 이제 천차만별이지만은 선진국형 우리나라도 포함해갖고 지금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7, 8, 9 성수기의 휴가철에 지금 항공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생 가능할까? 이게 지금 큰 주목되는 키워드가 지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담으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국가별로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아마존만큼은 주식이 10에서 20배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는 보면은 모빌엑슨이라든가 그래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다음 구글이 선두 기업이 됐는데 최근에는 아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하면 이제 아마존이 됐을 거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죠?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리더 기업으로 지금 올라갔겠죠. 물론 이제 화웨이도 그렇고요. 화웨이는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장비, 어떤 지원하니 안 하니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한국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230조, 240조를 매출을 유지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조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롯데 유통이라든가 하는 롯데 기업이 관련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기업들의 현금 자산 보유고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을 보니까 한 113조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삼성전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4조의 자산 규모가 있다. 스타벅스는 69조의 자산 규모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갖고 있는 유동성 자금,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기업, 신비즈니스 창출에 이 활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디지털화가 되고 다중 지역주의가 되고 또 분산돼서 고립화가 되는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뉴딜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전시에 말씀한 해외에서 소비지 거점으로 갔던 기업들은 다시 리쇼어링이라 그래갖고 해외 진출했던 기업이 유턴 현상이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지역주의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속화 될 거고요. 자동화가 증가되면서 이제 맞춤형 전략,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에 의존했던 어떤 노동 현실적인 이런 비중이 많이 지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결국은 유턴하면서 고부가치 쪽으로 계속 좀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글로벌 공급망,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해외로 나가자 해서 해외에서 생산성도 확보하고 인력도 하고 수출 수입해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약점을 개선해야 되고요. 여기는 인력과 투자, 감축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력을 활용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변화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회, 또 위험을 관리하고 포착하는 기업가 정신, 엔터프라이즈십 이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때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항공이라든가 항공, 그 다음에 상선이라든가 조선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자구책을 금융, 파이낸싱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생명선이 됐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도입해갖고 우리나라도 뭐 항공하고 해상 중심에 지금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결정이 벌써 5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적정하게 지금 지원해줘야 되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해서 공급망에 지금 탄력을 잃었던 이런 산업 분야를 갖다가 선별해갖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형의 뉴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만 겪는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200개국이 똑같은 상황, 규모에 상관없이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비접촉의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가 오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관련된 산업 육성을 갖다가 확대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 시켜야겠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이쪽으로 좀 많이 확산돼야 되고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5월 달인가요? 벌써 이제 고3 학생부터 이제 학교 등교하기 시작했고 웬만한 거는 이제 집에서 강의하고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 MBA 강의도 보니까요. 올해 봄에는 처음에는 학교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로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해봤지만요. 이게 어느 순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쫙 모니터에 나와갖고 얼굴 나오고 화면하면은 거기에 또 질문 Q&A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지금 우리가 쌍방간에 진행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형식뿐만 아니라 강의, 회의 모든 거 관련된 것이 쌍방형 비즈니스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보면 사람을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해서 했던 비즈니스가 아니라 화상을 통해서라든가 간접적인 영향권 내에서도 서로가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계속 좀 전환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소비는 크게 살아날 것 같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치명타를 맞은 업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제가 36회 시리즈에서 지금 36회에서 이제 세계 탑 10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대를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1분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빅3 1000만 대 이상을 팔았던 도요타 1분기 올해 2020년 1분기에요. 231만 대 1등 했습니다. 폭스바겐 200만 대 2등, 닛산, 르노, 미쓰비시 연합이 165만 대로
3위 올라왔습니다. 뭐, 벌써 전년 대비하면 꽤 많이 지금 줄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영원한 현대기아차 그룹이 5위만 하다가 이번에 1분기에서 GM을 눌렀어요. 제너럴 모터스를. GM이 5위를 떨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153만 대를 팔았고요. GM이 145만 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큰 원동력은 뭐냐면 중국의 소비가 뭐 1, 2, 3 지금 봉쇄돼 갖고 붕괴되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에서 GM은 판로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합니다. 자, 소비에 관해서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 관련 상품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항공기, 자동차, 선박 관련해서 유가의 흐름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 잘 나가던 석유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뭐 WTI라든가 두바이라든가 관련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저 뭐 20달러까지 또 선물 시장도 그냥 급락해갖고 마이너스로 지금 매매가 된 적도 있듯이 이 유가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지금 20달러에서 30달러 선을 다시 올라가지만은 이 시장이 다시 옛날처럼 50, 60달러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식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의식주에서 우리가 지금 옷 입고 하는 거는 지금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많이 그래도 충동적인 어떤 보복성 소비를 안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이제 의가 아니라 뭐 전달이네요.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샤넬이 오른다, 루이비통이 가격이 오른다, 어때요? 그냥 백화점 우르르 가갖고 20%가 오르기 전에 먼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비자의 보상 심리, 보복 심리라든가 이거 충동 심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가지 말자 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는 그렇고 먹는 거는 이제 안전성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이 지금 심각해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해외에서 공급망이 안 들어오다 보면 우리 먹거리 문화, 우리가 안전적으로 자급률을 좀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는 아파트나 이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 식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걸로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는 기존에 우리 생각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경험한 걸 갖다가 하반기를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 아이디어, 비즈니스 창출 능력들이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둘째 주 들어주셔서 감사하면서 조철희 박사 통통통은 매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